뒤늦게 부모 마음을 알게 된 자식의 저녁.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 한 마을의 해질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중년 남자 사자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자타는 젊은 시절 내내 서둘러 집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늘 답답하고 간섭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찍 들어와라. 돈을 아껴 써라.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말과 술을 조심해라. 그 말들은 모두 그의 귀에 잔소리와 불신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만 나이가 들자 도시로 나가버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자타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왜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왜 늘 나를 걱정거리처럼 볼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모는 늙어갔고 어느 해 겨울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연기와 냄새를 떠올리면 그의 가슴은 여전히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까지도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자타는 어느새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는 자주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늦게 들어오는 밤이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길에서 다친 것은 아닐까?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아닐까? 딸이 장터에서 친구들과 크게 웃으며 돌아오면 안심과 걱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즐거웠겠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혹시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달라붙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약속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사자타는 마당을 서성이며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걱정과 화가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날카롭게 들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는 오래전 집을 나서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사자타는 홀로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아버지가 미웠을까? 지금은 그 마음이 조금 이해되는데 정작 아버지는 세상에 없구나. 뒤늦게 올라오는 미안함과 감사가 한꺼번에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은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근처 숲가에 부처님이 머무르시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사자타는 숲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난 흙길에는 여기저기 굽어 있었고 발 아래에는 작은 돌들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이런 길을 걸을 때마다 왜 이렇게 곱게 만들지 않았을까 불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굽이굽이 길이 이상하게도 마음 안에 굽이와 닮아 보였습니다. 숲 가장자리 빈터에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가운데에 부처님이 고요한 눈빛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사자타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머뭇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뒤늦게 부모 마음을 조금 알게 된 자식입니다. 젊을 때는 아버지가 늘 나를 막는 사람처럼 느껴져 멀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알 것도 같은데 이미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미웠을까 하는 생각과 지금은 이해가 되었다는 마음이 뒤섞여 제 가슴이 복잡합니다. 부처님이 사자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골짜기 길을 걸어오지 않았느냐? 사자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이 자꾸 꺾이고 돌아가서 걷기 불편했습니다. 부처님이 가까운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길이 어떻게 보이겠느냐? 아마도 굽어진 모양이 모두 한눈에 들어올 것이다. 바위를 피하고 물길을 따라가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이 그렇게 난 까닭도 보이게 될 것이다. 사자타는 언덕 위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길을 걸을 때에는 눈앞의 굽이만 느낀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답답하고 불편하게만 보인다. 그러나 조금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그 굽이마다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기도 한다. 부모의 말과 행동도 그와 같을 때가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늦게야 떠오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아버지가 자신을 마주하기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와 돌아보면 가족을 먹여 살릴 걱정을 혼자 안고 있던 어른의 뒷모습이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옷으로 들어온 자신에게 아버지가 거칠게 말을 했던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많이 미웠지만 아버지도 서툴게 나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사자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이제 와서 이렇게 느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해와 미안함이 뒤늦게 찾아온 지금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잠시 골짜기 쪽을 바라보시다가 다시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골짜기를 지나 언덕으로 조금 올라온 자리이다. 이제야 길의 모양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너무 늦었다고 말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양을 알게 된 눈으로 다음 세대의 길을 비춰줄 수도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 어린아이였던 너와 아버지가 함께 서 있다. 그 둘을 더 이상 맞서 세우지 말고 나란히 앉혀보아라. 그리고 내 곁에 서 있는 내 아이와 손주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 보아라.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오늘 내 옆 세대에게 흘려보내도 좋다. 그들은 내가 어릴 때 듣고 싶었던 말과 표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사자타의 눈가에는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늦게야 알게 된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흘려보낼지에 대한 길이 조금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해는 이미 숲 너머로 기울고 골짜기 위로 저녁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자타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자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 미안하다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내가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자 하는 마음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해와 감사가 늦게 찾아왔다고 해서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음을 그는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뒤늦게 부모 마음을 알게 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신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여기며 가슴속에만 묻어두기보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자식과 손주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말과 시선을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한 줄기 마음이 다음 세대의 골짜기 길을 조금 더 밝게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